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최일남 작가의 장씨의 수염입니다. 사실 이 소설은 장씨의 수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주요 등장인물은 두 명이겠죠? 먼저 설부장부터 소개해보죠. 설부장 선생이라고 불리는 인물의 본명은 설인국. 원래 신문사에 다니던 기자였어요. 꽤 오래 근무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기자로 생활을 했고요. 외신부장 자리까지 맡았었죠. 안타깝게도 80년 언론 숙정 때 해고를 당합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980년에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언론인을 탄압하면서 보도를 통제하고 기사를 검열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언론인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설 씨는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사실 설 씨는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최일남 작가는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문화부장을 지낸 이력이 있고요. 1980년에는 동아일보 편집부 국장에서 해직된 적이 있습니다. 설 부장의 실직과 겹치는 부분이 있죠. 다음으로 장 씨를 살펴보죠. 장 씨의 본명은 장승태. 그는 미장입니다. 미장인은 건축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에 흙과 시멘트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는 다복솔 같은 수염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복솔이란 어린 소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복슬복슬한 턱수염이 있는 거죠. 만약 설 부장이 실직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장 씨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집 근처, 그 동네에 대해서는 무지하니까요. 제가 예전에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회사 근처나 회식 장소, 이런 곳은 빠삭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제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려니까 도무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버스 타는 곳 근처에 파리바게트가 있고 큰 마트가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쉬는 날에는 일부러 동네를 구석구석 산책했어요. 저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 그 장면을 새기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혼자 다녔죠. 여기에는 작은 카페가 생겼구나. 여기에는 아침에 사람들이 붐비는구나. 그럼 나중에 그 순간이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발걸음으로 추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장 씨 역시 퇴직한 후에야 이런 여유가 생겼을 거예요. 집 주변을 돌아보고 왔다 집이라는 포장마차를 발견하죠. 거기에서 장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설 부장은 포장마차로 들어오는 장 씨를 보고 냉큼 먼저 말을 겁니다. 한 잔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 부장은 사실 이런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어지간히 심심했던 모양이죠. 그럴만합니다. 기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저것 호기심이 생기는데 포장마차집 주모는 도무지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하루 매상은 얼마입니까? 남편은 어디 갔기에 혼자 고되게 장사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모는 애매하게 웃기만 하고 대답은 얼버무렸어요. 그러던 중에 장 씨를 만나게 된 거죠.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만나는 사이가 됩니다. 설 부장은 장 씨와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세상을 보는 그의 시점이 매우 독특했고요. 또 그래서 그의 이야기에 끌려가는 게 마음에 들었죠. 그럼 장 씨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장 씨는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세계가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설 부장의 전 직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죠. 우리 같은 놈도 있는데 그래도 설 부장은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존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즉 높은 학식을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로 구분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장 씨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무작정 믿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장 씨는 고명한 학자의 집을 공사하게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학자라는 사람이 세상을 너무 모르고 무조건 공사비를 깎으려고만 했어요. 물론 설 부장은 이에 대해서 나름 반박합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비를 적게 불렀다가 나중에는 이것저것 추가해서 돈을 더 받으니 그러는 게 아니냐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자는 처음부터 장 씨를 사기꾼 취급하면서 막무가내로 무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사 중에 목을 축이기 위해서 막걸리를 마시는데 장 씨가 마시고 난 잔에 막걸리를 다시 한 잔 따라서 학자에게 주었더니 끝까지 마시지 않다가 몰래 잔디에 버렸다고 하네요. 마치 벌레라도 묻은 것처럼요. 그래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남이 먹던 잔에 마시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런 학자가 연말에 TV에 출연한 거예요. 그는 불우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동정과 이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뒤가 다른 느낌이죠? 장 씨는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이해한다고는 합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정을 알아줄 리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민주주의란 입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속을 파보면 끼리끼리 어울려서 이익을 취하자는 것이라고요. 설부장은 이렇게 세상을 분석하는 장 씨의 시각에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세상을 살며 얻은 지혜는 존중합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장 씨는 자신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얻은 지혜를 믿습니다. 사실 설부장과 장 씨는 시시껄렁한 내기를 하곤 했는데요. 주모의 나이 맞추기, 자파상이 초혼인지 재혼인지 맞추기, 이 정도였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살이에 빠삭한 장 씨가 이겼죠. 설부장은 뭐하러 남에게 이런 관심을 갖느냐고 하지만 이쪽은 또 이쪽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비교를 해야 이웃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불행이 이웃에게 위안을 주기도 한다네요. 어쩌면 이게 장 씨가 느끼는 진정한 이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 씨의 의견이 완전히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80년대와 또 다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있는 지식을 잘 소화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걸 발견하고 또 기존의 것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 인정받죠. 그러나 가난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아요. 장 씨가 앞뒤가 다르다고 했던 말을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사람들은 추상적인 가난과 현실적인 가난을 차별해요. 우리가 영상이나 이미지로 다듬어진 추상적인 가난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상과 이미지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조작하는 편에 가깝죠. 불쌍하고 도움받아야 하는, 그러면서도 욕망이 없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미화합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가난은 인격체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죠. 당연히 더 많아야 돼요. 없는 게 많으니까 욕심낼 것도 많아야 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난의 민낯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감히 무언가를 바라고 요구한다? 그건 배은망덕하고 괘씸하고 욕심 많은 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가난 속에서 그들은 영영 순수하고 욕망 없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어야 하죠. 장 씨가 여기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이 작품에 등장한 학자만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바라볼까 봐 제가 견해를 좀 덧붙여 봤습니다. 소설의 끝은 이렇습니다. 장 씨가 공사를 하다가 발에 골절상을 입고 입원을 합니다. 설부장은 그를 병문안하죠. 그는 다친 몸으로 설부장에게 힘을 내라며 껄껄 웃습니다. 최일남 작가의 장 씨의 수염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